메타가 미 47개 주 연합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소셜미디어 청소년 보호법이 강화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조성현 기자입니다. 메타가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및 불법 데이터 수집 혐의로 제기된 미 47개 주 연합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168억 달러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금 중 20억 달러 이상은 캘리포니아주에 배정되며 청소년의 정신건강보호 및 피해 예방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로 메타는 재판이 계속됐을 때 물어야 했을 최대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 부담을 덜고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의 법적 증언도 피하게 됐습니다. 합의안에 따라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청소년 일일 사용 시간의 엄격한 상한선과 사용 일시 중지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평일 수업 시간 중 팝업 알림을 전면 금지하고 섭식장애나 자해 등 유해 콘텐츠 차단을 위한 엄격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부모 통제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좋아요 수 등 사회적 비교를 유발하는 기능에 대한 제한 조치도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로폰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청소년의 플랫폼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변혁적인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Meta will bring on an independent auditor with expansive access to information and resources, regular reporting, and the right to communicate with our offices. That's critical to us to maintain accountability, oversight, and make sure that Meta delivers on all of these legal commitments. Finally, Meta will be subject to an injunction prohibiting it from making further false, misleading, or deceptive statements around its safety features. 반면 메타 측은 청소년이 규제가 없는 다른 앱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틱톡, 유튜브 등 경쟁 플랫폼 역시 동일한 안전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원의 최종 승인을 앞둔 이번 합의는 빅테크 기업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법적으로 강제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YTV 뉴스 조성현입니다. K-팝, K-푸드, K-뷰티에 이어 이번에는 K-교육의 도전장을 내미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LA 한인회와 MOU를 체결해 시민권자 한인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가 AI 시대와 맞물려 온라인 교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LA 한인회와 MOU를 맺으며 미주 지역에 좀 더 폭넓은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또는 학위를 딸 수 있다라는 거를 그거를 우리가 전파를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글로벌 커뮤니티의 에듀케이션 레벨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한인 사회가 선두주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K-웨이브의 완성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문 총장은 LA 한인타운에서 강연회를 열고 AI 시대의 성공 전략에 대한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을 알면은 성공하는 그룹에 속하고 디지털을 모르면 IQ가 200이건 넌 안 됩니다. 요새는 AI 시대가 됐기 때문에 AI를 알면은 성공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고 모르면 꼭 부정적으로 안 한다면 그냥 100%안 되는 겁니다. 100%예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한국의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정규 학위 과정을 운영함과 동시에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제공해 직장을 다니는 한인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별도의 수능 시험 없이 서류 전형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편입도 가능합니다. 미리 내용을 녹화해가지고 그 녹화본을 틀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시간의 제약에 구애 없이 그다음에 장소의 제약에 구애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하는 방법론이 다르다라는 게 사이버 대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AI 문화와 온라인 세상은 앞으로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YTV 뉴스 박시몬입니다. 메타가 10대 SNS 중독 소송에서 최대 168억 달러 배상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앱 사용 시간이 하루 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사이클로스포라 기생충 감염 환자가 1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양상추가 주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입원 환자도 9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일대에 금요일까지 최고 112도에 달하는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산불 위험까지 겹치며 적기경보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네팔을 덮친 대홍수로 95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주요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되며 구조 작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롱비치 구간에 과속 단속 카메라 2대를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주지사의 최종 서명이 이루어지면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전쟁 여파로 화장지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캐나다가 관세 폭탄에 맞서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한국인의 미국 비호감도가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은 55%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정책에 대한 반감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오는 29일 어바인 음악축제를 맞아 메트로링크가 심야 특별열차를 운행합니다. 행사장 주변의 극심한 교통 혼잡과 도로 통제가 예상됩니다. 이 밖에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와 간추린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주유소에서 한 아마존 배달 기사가 71세 노인을 뒤에서 기습 폭행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배달 기사는 무시하고 떠나려는 노인에게 위협을 가하다가 결국 기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겨우 주차 공간 때문이었습니다. 용의자는 엔티옥에 거주하는 30세의 테런스 휠러로 중범죄 노인 학대, 중범죄 협박 및 경범죄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사건에 연루된 해당 배달 기사가 자사 소속 직원이 아니며 아마존의 택배 배송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 계약업체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뮤니 시스템 소속 기관사가 경전철 운행 중 졸음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에 발생한 사고로 지역교통국은 오늘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고는 샌프란시스코 파크사이드 47가와 와워나 교차로에서 발생했으며 충돌 충격으로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면서 유리 파편이 기관사에게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으며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은 피로로 인한 운전자 과실로 발표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48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17,000건 이상의 사이클로스포라증 확진 사례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900여 명이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은 타코벨 등 여러 매장에 공급된 테일러 팜스대 멕시코사의 가공 양상추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미시간주에서만 14,000건 이상의 환자가 발생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감염 시 설사, 복통, 메스꺼움,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일부 환자는 무증상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문제의 양상추를 리콜 조치하고 멕시코 당국과 협력해 현장 점검 및 샘플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환율 및 증시 그리고 모기지를 알려드립니다.